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3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또 벌써 화요일인데 날씨가 참 시원하니 딱 좋아요. 아침에는 너무 좋은데 밝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구를 지켜야 되나요?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나?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요.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101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나갈 차례죠. 네, 그 위에 볼게요. 방과 의자가 감정을 지닌다는 상상을 무조건 미친 생각쯤으로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니다. 이분은 약간 조금 그 소설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과 이 의자는 그 물질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물질이기는 하나 여기에 감정이 없어요. 그쵸? 물질은 누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있어서 내가 방 안에서 칙칙해.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감정인 거지 이 방의 감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방과 의자에는 이제 그 감정을 지닌다는 생각. 그렇죠. 그래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생각해 보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물체라고 해도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오직 에너지다. 따라서 방과 의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새롭고 더 깨끗한 형태로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을 사랑하고 의자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는 나의 에너지. 그 만들어질 때는 에너지로 만들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의자와 방이 대답을 하는 것은 여전히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방하고 의자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 세상을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 예, 내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휴렌 박사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마천루 숲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빌딩들, 주의사당 건물, 지평선이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휴렌 박사에게는 아닌 모양이었다. 비석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는 죽은 자들로 가득해요. 이 휴렌 박사님의 어떤 그 감정 상상이에요. 아이고 뭐 여기 뭐 280원 여기도 뭐 다 죽은 사람들이 예전에 전쟁터였었더라면 뭐 다 있겠죠. 뭐 근데 그거를 보느냐 이거는 아닌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이 책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휴렌 박사님이 그 어떤 그 죽은 영혼들을 보면서 뭐 막 이거 잘못 속으면 있잖아요. 사이비 뭐 교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많아. 자극이 돼. 어머 맞는 것 같아. 어머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적을 쓰세요. 그럼 얼마입니다. 그럼 500입니다. 500 주고 1000입니다. 그럼 1000, 저 귀신들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아셨죠? 속으면 안 돼. 아,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덤도 죽은 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흔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휴렌 박사는 매 순간 좌뇌와 우뇌를 모두 동원해 건물들로부터 상징을 찾아내고 그것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눈뜬 장님이었다. 아니죠. 눈에와 자네와 모든 감정에 자기의 상상력은 이건 후렌 박사님은 이런 분이 진짜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시기한데. 근데 우리는 호텔 행사장에서 30분 정도를 머물렀다. 그동안 휴렌 박사는 걸어 다니며 방을 정화했다. 신라에게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서 정화하고 또 정화하고 또 정화했다. 그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고 자신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나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내 친구 말이 우리가 이 방을 사랑한다면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이 방이 허락을 할 거라는군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죠? 그냥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방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모두 주신 거 그냥 감사하고 이 방도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이 책이 좀 약간 거시기한 게 있네요. 바보처럼 느껴졌다. 방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 방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 어디서든 무엇을 먹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고 있다면. 그냥 어디서 뭘 먹어도 행복한 거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한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방한테 누구한테 외부라고 분리를 해서 외부라고 보는데 외부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바보처럼 느껴졌다. 방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방한테 말하라는 거는 곧 뭐야?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 겪은 바에 의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야만 효,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몇 번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감정이 솟아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하면은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그 느낌이 이렇게 회복이 되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회복을 해요. 근데 근원의 어떤 사건들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원의 장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빛이 쫙 있다 그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은 어때요?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밝단 말이에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래서 근원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봤을 때 이 구름, 뭉게구름, 먹구름이 있을 때는 빛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은 뭔가 이게 근원에서 사랑이라는 게 좀 차분해지고 뭔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몰라도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요동치는 그 에고가 있잖아요. 막 바람 불고 요동치는 그 에고 자체가 감정이 스탑은 해요. 스탑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선생님이 그 숙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부부랑 손을 잡고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라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하는 거지만 심각할 조금 그럴 경우는 그렇게 처방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의 사랑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처방받아서 예전 몇 년 전부터 빠지지 않고 하신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여기 오늘 들어오셨을 건데 그쵸? 머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봄님, 지훈님, 진우님 다 들어오셨네요. 네. 또 들어오셨을까? 네, 들어오셨네. 은님, 정모시기 지은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너무 복이 많은 게 숙제를 드리면 바로 즉각해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숙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희 그 아들도 여자친구랑 마주보고 손잡고 사랑합니다를 하라 그러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거든요. 하고 있다고. 근데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방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나한테 내 스스로 미안합니다. 왜? 내가 잘못된 어떤 내가 잘못 기억하고 해석했는 그 생각 때문에 나한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를 그쵸 분노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또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해도 스탑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분노가 탁 올라오면 스탑이 되는 게 아니라 막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막 150, 175로 막 감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요동쳐 버리면 순간 스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어제도 계속 제가 김치를 담근다고 통화를 못했더니 또 자고 일어나니까 이만큼 장문에 또 막 톡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수업을 아직 들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들으면 뭐냐면 지금 불편한 감정이 뭔가 있어요. 느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럼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뭐 때문에 불편해. 뭐 때문에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생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듣는 거와 제가 여기서는 제가 30분 동안 저 혼자 떠들잖아요. 예, 제가 30분 동안 혼자 떠드는 거와 그거 아세요? 저는 요새 회사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줌인아웃해서 줌으로 완전 강남의 최고의 어떤 그 코칭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요. 코칭을 해주세요. 운동. 그래서 한 40분, 뭐 한 40분 정도를 코칭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완전 가서 만나면 엄청 비싼 분들을 그걸 이제 만나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거 아세요? 예전에 이제 제가 트레이너한테 같이 이렇게 코칭을 받을 때 그걸 보고 내가 그냥 하는 거랑 내가 보고 하는 거랑 코칭 선생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아 이거 손을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이제 스쿼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미세한 그 차이점을 코칭을 탁탁 해주시는 거에 그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박은혜님은 혼자 애들이 피아노 치라고 그러면 막 드르르 치다가 그게 아니고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요건 요거고 탁탁 해줄 때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쵸? 아시죠?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그 차이점이 내가 혼자 듣고 혼자 하는 거보다 선생님이 계실 때 미세한 차이점을 탁탁탁탁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에 그 차이점이 엄청나요. 그게. 그래서 직접 1대1로 코칭 받는 거랑 다수로 해서 그냥 듣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빤짝방에서 그냥 알려드리고 도움을 조금 받을 수는 있는데 직접 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생각이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이런 감정이 있는데 사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순수한 상태에서 사랑으로 순수하게 태어났다가 3살 이전에 사건이 확 생겨버려요. 그 사건에서 상처가 생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제가 3살 이전에 동생 태어났을 때 엄마 사라졌을 때 엄마가 나를 두고 사라졌네? 엄마가 날 버렸나? 나는 버려진 아이야 라는 게 신념으로 나는 버려질까 봐 또 버려질까 봐. 그게 들어와서 신념이 생겨버리니까 느낌이 외부에서 볼 때 느낌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럼 버려질까 봐 느낌이 막 안 좋고 좋다 나쁘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감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감정이 두려움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정들이 200 이하에서 무수하게 왔다 갔다 왔다 자동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욕망이 있죠. 두려우니까 나는 살고 싶어 버려지기 싫어라는 게 들어오니까 욕망이 생기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저항감이 막 있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많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저항감이 많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항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을 막 에너지를 막 보내. 그럼 파장이 일으키니까 상대방을 막 보내고 있어요. 나 혼자 문제라지만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이. 아직 나는 내 것만 보면 각자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 각자 것만 보면 돼. 각자 것만 보면 돼. 계속 얘기하시거든. 남편 것도 보지 마. 네 것만 보면 돼. 네 것만 보면 돼 하는데도 계속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모식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향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요새 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영향을 진짜 영향받지 않는 이 세상, 행복한 세상, 주변에 영향받지 않는 이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요새 있잖아요.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저만 다 보고 있으면서 영향을 진짜 뭐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정말 끊임없이 정말 영향받지 않는 중립에서 이제 그 위로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중립으로 해서 이제 350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애기짓 하는데 아직 제가 애기짓 하는 게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살짝 아직 100% 수용이 안 되는 제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더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완전 사랑으로 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두려워서 막 요동치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면 아직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변에. 각자 거 봐라, 각자 거 봐라 그래도 영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조심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영향받고 있는 나를 보면 돼요. 근데 그 영향 때문에 막 상대방이 내가 막 두려워. 엄마가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랬듯이
내가 막 두려워가지고 앞에서 막 하면서 반짝하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저 귀신들이 막 보이는데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다 도망가고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두려워서 막 요동치고 흔들고 있는 거야. 그쵸? 흔들고 있으면 어때요? 상대방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흔들리니까 막 어떡하지 하면서 막 있죠. 욕망이 바로 올라오는데 욕망보다 저항감이 올라오는 거야. 흔들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항감이 막 저항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높을수록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흔들림 없을 때 사람들이 믿고 따르죠. 믿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흔들릴 때는 어이구 내 두려움을 자꾸 자극하니까 저항감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보면서 그래서 사건을 찾아서 왜 두려워하는 건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계속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근원에 이쪽 가서 근원에. 그래서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느낌이 좋다 안 좋다 있고 감정적으로 뭐요? 바라는 마음이 막 있을 때도 두려움이 있을 때 분노 화가 확 일어났을 때도 두려움이 있을 때 자존심 또 자존심 상하고 자부심 나는 최고야 나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내가 최고야는 뭐예요? 열등감이 내가 없어지면 열등감이 있어서 내가 나를 버리고 갈까 봐. 그래서 열등감으로 꽁꽁 포장을 해놓은 게 내가 최고야. 자부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두려우면 무기력으로 쭉 빠졌다가 또 있잖아. 비난하고 있다가 제가 그걸 참 비난하는 걸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비난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흔들림 없이 없어지니까 비난하는 마음도 저절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비난도 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돼서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비난하고 나면 또 자동 시스템으로 뭐가 돼요? 자동으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벌하자. 아프죠. 이게 자동으로 막 돌아가요. 이게 빙빙빙빙빙 저절로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완전 자동 샥샥샥샥샥.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여기 트랙에서 샥샥샥 여기서 싹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게 근원의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생각에서 이랬어요. 엄마가 저랬어요. 엄마가 떠났을 때 나는 엄마는 떠나도 괜찮아 그랬어요. 아기가 5살 된 애가 엄마가 떠나도 괜찮아 그럴까요? 엄마가 날 두고 갔는 거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엄마가 날 버리고 갔나 보다 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쑥 빠지지 애가 이성적으로 엄마는 날 두고 가서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뭐 이랬겠어요? 애기 차원에서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이다. 어른의 생각이고 감정적으로 어땠을까? 무서웠지 않았을까? 엄마가 세상에 최고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냥 최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 닦여주고 내 모든 삶에 엄마가 그냥 신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떨어졌었던 어떤 그런 것들. 아이고 여기 우리 그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쵸.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수시로 어때요? 손님이 오면 아기를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옛날에 시다라 그랬나요? 도와주시는 분한테 맡겨놓고 왜 그 미용실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손에 머리카락이 찔리더라고요. 그 머리카락이 얇잖아요. 우리 이게 찔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얇아서. 근데 계속 머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이게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찔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 환경이 별로 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애를 맡겼다가 또 봤다가 맡겼다. 그러니까 애는 수시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엄마가 봐주다가 모르는 아줌마가 또 있고 엄마하고 이쁘고 싶은데 모르는 아줌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시로 깜짝깜짝 놀래면서 그냥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래서 그게 엄마가 버려지지 않을까 맥락을 사건을 찾아서 거기에서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위험하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를 사랑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랬구나라고 이 맥락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일방적으로 듣는 거와 이거는 이건가요? 하면서 그 에너지의 그 일의 그 차원 있잖아요. 그 차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잘 안 여쭤봤어요. 옛날에 엄청 여쭤보다 잘 여쭤보질 않으니까 시크릿을 했는데 내가 잘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1억이 없어져야 돼. 1억이 없어져야 돼.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제가 1억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거로 들어오면 1억 벌 거야 라는 벌 거야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미 다 벌고 난 뒤. 그러니까 이 차이점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도 하거나 뭔가 그렇게. 그래서 일단 뭐 저한테 여쭤보신 분은 제가 생각이니까 그 밑으로 다시 그 감정적인 거나 느낌이 뭔지 과거의 사건에서 느껴지는 거와 지금 느껴지는 거랑 이게 그 있는 거. 그쵸? 애기들 그 유치원 다닐 때인가요? 숫자랑 숫자 써놓고 오 써놓고 돼지 5마리 뭐 이제 소 5마리 해놓고 찍 긋는 거 마냥 연결하는 거 찾아서 연결하는 거 그거를 먼저 지금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일어난 일과 이 줄긋기 있죠? 선 긋기를 먼저 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물어보신 분들은 오래 공부를 해도요 생각만 계속 하고 계세요. 생각해서 그래서 괜찮아. 회피하고 억압시키고 아니면 표출하고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해결이 돼야 감정적인 거를 내가 그게 해결이 돼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생겨요. 존중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 이야기만 들어서는 미세한 그 1대1 코칭을 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판단해서 또 머리로 회피하고 머리로 그냥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을 직접 듣는 거랑 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듣고서 이것만 갖고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연락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계속 내 생각이 이랬고요. 엄마가 이랬고요. 할머니가 이랬고요. 그때는 그랬고요. 저 사람이 그랬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지금 일어난 일에 밖에 것만 얘기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진도 밖에 외부에 있는 거와 지금 과거에 있는 거에 연결선이 어떤 거니 거기서 막히거나 그럴 때 질문해야 되고 찾아서 정말 사랑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딸기밭에 11년 전에 찾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게 풍요로운 게 신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신이 주신 거라서 내가 받는 그 순간에 그것도 내 거다라는 걸 답을 받았지만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게 왜 내 거지? 그러면서 나 그럼 내가 훔쳐먹게 돼 버렸는데 왜 내 거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와닿지가 않아요. 의식적인 거로 제가 그게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머리로 듣기는 듣고 소리는 듣고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의식이 바뀌지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뭐예요? 어이구 막 그게 아직도 한 번씩 더 아이고 간다 그래 나도 그랬지 하면서 아이고 하다가 나도 그랬지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아직 애기짓 하면 어이구 저거 뭐 저러지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들으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어요. 제가 너무 웃기죠. 어제는 이제 직급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계셔서 세 분하고 저희 남편하고 저쪽 청도 있잖아요. 거긴 8명, 9명도 만나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풀렸다 그러더라. 아이고 아줌마들이 얼마나 그냥 때로 몰려 들어오는지 거기에 그냥 얼마나 대구는 아직 5명 이상 안 되는지 막 그쪽으로 때로 막 몰려 들어가 시끄럽다 쫙 빠져나가고 애기 올 때쯤 되니까 쫙 빠져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 갔는데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의부증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부증인데
제가 의부증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부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저희 남편은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해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심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의부증이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저 남자가 저 여자한테 잘해 주다가 나를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인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불안해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꽤 오래 이제 불안해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부하면서 그냥 본인은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을 것이고 습관이 있어요. 뭐 여자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습관도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면 친절한 습관도 있을 것이고 뭐 불편해하거나 뭐 어떻게 모든 습관적으로 어릴 때 사건으로 생긴 습관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저 역시도 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이해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는데 밥을 이제 쫙 먹으러 갔어요. 한 5가지 뭘 시켜 놓고 막 신나게 먹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다른 분들보다 과잉 친절한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것도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제 저의 기준으로 이제 과잉 친절하신 부분이 또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제 기준에. 저한테도 안 해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이거 먹어 봐라." 그러고 떠 주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떠 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살짝 '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해 주고 싶은가 보다. 감사합니다.' 인제 해 주고 싶은가 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인제 앞에 분한테 또 이렇게 비벼 가지고 또 이렇게 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저 이 미친 것이.' 하면서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희 남편의 습관적인 모든 생명체에게 아기들한테도 그렇고 친절함을 제가 그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함을 제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저것이 어디다 친절한 걸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딴 사람만 더 좋아하는 거야.' 이런 게 막 작동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인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각성하면서 보고 있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한테도 또 하다가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또 같이 또 친절하게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인제 이렇게 각성보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앞에 그분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무송의 깻잎이 생각난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TV를 안 봐 가지고 전 잘 몰라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TV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옛날에 그 노사연하고 이무송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노사연이 식사를 할 때 인제 깻잎이 있었나 봐요. 깻잎을 먹을 때 이게 안 떨어지는데 혼자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띄어서 혼자 막 먹었나 봐요. 근데 다른 분이 깻잎을 띄려고 그러니까 안 띄어지니까 이무성이 젓가락으로 꾹 눌러 줬나 봐요. 잡아 줬나 봐요. 그거 갖고 싸웠다 카대요. 나는 안 잡아 주고 쟤는 잡아 줬다고.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러길래 아. 그렇게 뭔가 인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막 뭐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재밌게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제 거를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럼 이 관찰자 입장에서 얘가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얘가 어떤 생각하고 이 얘가 뭐가 하는지 관찰자 입장에서 봐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웃긴 거예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나를 내가 버려질 것 같아.' 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꾸자꾸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은 이 행복한 이 마음 아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외부에 흔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떻게 해서 남편이 잘해 줄 때는 행복하고 남편이 막 딴 데 가서 뭔가 사라져도 막 불안해하고 막 어릴 때 엄마가 사라졌다고 또 불안해하고 깜짝깜짝 경계하지 마세요. 근원에서 자꾸 찾아지면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진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재밌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는데' 재밌죠. 근데 이 에고에서도 또 떠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못 느꼈었던 거를 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사랑으로 빛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먹구름 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판단을 이 내 생각 때문에 이 먹구름 때문에 흐린 날씨만 보고 있고 잠깐 빛이 뭉게구름이 들어올 때 약간 좀 밝아지나 또 구름이 있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야 된다. 내 어릴 때 사건으로 내 생각 판단 분별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걷어내야 되고 내 감정과 느낌을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난 분들이 엄청난 굉장한 엄청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끼면서 야 배울 게 참 많구나라는 세상을 또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계속 찾으시고요. 생각 차원이 아닌 내 과거의 사건에서 느낀 거, 생각이 아닌 여기서 느끼는 느낌과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를 할 때 잘 모르겠으면은 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그때그때 못 드리더라도 드리기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질문하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물질이 와요. 내가 막 요동치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흔들려요. 불안해서. 있는데 못 가지고 오는 거죠. 신의 그 사랑은 신이 주신 거를 모든 걸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내가 사랑일 때. 그쵸? 내가 사랑일 때 모든 것들이 갇혀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열심히 또 느껴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